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날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는 드라마 보물섬을 응원하며 특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보물섬 위수문 이야기를 파헤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대산그룹의 아심가 서동주. 배우 박형식이 열연 중인데 잘생긴 얼굴에 몸까지 완벽한 이 남자. 알고 보면 그냥 꽃미남이 아니에요. 서동주는 대산그룹 회장비서실 대외협력팀장. 직급은 상무예요. 주먹 하나는 끝내주고 포토메모리 기억력에 고차원 수학을 암산으로 풀어내는 천재적인 두뇌까지 대관 업무의 달인으로 입법, 사법, 부 행정의 흐름을 읽고 대산에 유리하게 뒤트는 데는 따라올 자가 없죠.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요. 이 남자, 속내로는 대산그룹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어요. 대산그룹 회장 차강천은 아들 없이 딸 둘만 뒀는데 나이 들며 경영이 힘들어지면 대산은 빈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서동주는 그 틈을 노려요. 회장의 손녀 사위로 직행해 일족이 될 기회를 잡았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택하며 로맨티스트 면모를 보여줬지만요. 그러다 정부 에너지 사업 예산을 빼돌려 정치 비자금을 만드는 힘맨으로 활약하며 대산의 핵심 인물이 됐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비자금 완성 순간 피라미드 설계자처럼 제거당해요. 고사일생 살아남은 서동주는 이제 원수들 앞에 다시 섭니다. 과연 이 천재 야심가는 복수와 함께 대산을 손에 넣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구독자님들, 보물섬의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염장선입니다. 배우 허준호가 맡은 이 캐릭터, 차가운 카리스마로 화면을 압도하죠. 염장선은 대산그룹의 실세 중 하나로 공식 직함은 없어도 어둠 속에서 그룹을 쥐락펴락하는 배우죠. 맹렬한 전략가로 목표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인물이에요. 염장선은 대산그룹의 비자금 2조 원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자 서동주를 제거하려 했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어요. 스위스 계좌를 통해 돈을 숨기고 정치권과 손잡고 대산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의 철칙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예요. 서동주가 비밀번호를 바꾼 걸 알았을 때 눈 하나 깜빡 않고 잡아서 뵙게 해라고 명령한 게 바로 이 남자죠. 하지만 염장선도 약점이 있어요. 허일도와의 관계가 미묘한데 허일도가 서동주를 쏘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감정에 흔들리면 끝이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죠. 염장선은 대산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장악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어요. 서동주가 살아 돌아온 지금 그의 계획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냉혹한 배우가 서동주의 복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남자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지 않나요? 구독자님들, 보물섬의 세 번째 인물은 바로 허일도입니다. 배우 이혜영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 겉보기엔 냉정하지만 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는 인물이에요. 허일도는 대산그룹 회장 차강천의 오른팔이자 염장선과 손잡고 비자금 작업을 뒷받침하는 실무자예요. 하지만 염장선 같은 냉혈함과 달리 허일도는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있죠. 허일도는 서동주를 바다에서 총으로 쏜 장본인이에요. 염장선의 지시에 따라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 뒤로 서동주의 환영에 시달리며 내가 잘못했나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바다에서 떨어진 자신을 서동주가 구해주는 순간 그의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차강천의 딸 차덕희와 결혼해 대산 일족에 들어가지만 염장선의 강압에 늘 긴장 속에 살아요. 오화에서 서동주가 대표님이 저를 죽이려고 쐈습니까? 라고 묻자 허일도는 당황하며 아니야 내가 왜 그러겠어? 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차강천은 진실을 알고 있었고 허일도는 염장선과 서동주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염장선이 감정 흔들리면 끝이라고 경고했지만 허일도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며 망설였어요. 과연 이 남자는 서동주의 복수를 막을 똥맹이 될까요? 아니면 염장선의 충견으로 남을까요? 허일도의 흔들리는 눈빛이 이 드라마의 키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님들, 보물섬의 네 번째 인물은 여은남이에요. 배우 홍화연이 연기하는 이 여자, 서동주의 인생을 뒤흔든 사랑이자 복잡한 운명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여은남은 대산그룹 회장 차강천의 손녀이자 여미철의 아내예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엔 한때 동거했던 연인 서동주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죠. 여은남은 서동주를 배신하고 여미철과 결혼했어요. 왜냐고요? 회사 주식을 손에 쥐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새아버지 허일도가 친아버지를 죽이고 엄마 차덕희와 결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 깊은 복수심이 그녀를 여미철의 품으로 밀어넣었어요. 서동주는 그녀를 위해 대산 일족이 될 기회를 포기한 로맨티스트였지만 여은남은 사랑 대신 권력을 택했죠. 그 선택이 서동주를 비자금의 희생양으로 만든 계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은남은 대산그룹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에요.
서동주가 비자금 때문에 제거당한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허일도와 여미철 사이에서 그녀의 위치는 미묘해요. 과연 여은남은 복수를 위해 서동주를 다시 끌어들여 허일도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까요? 아니면 과거의 사랑을 되새기며 다른 길을 걸을까요? 이 여자의 눈빛은 복수와 사랑, 두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드라마가 풀어낼 그녀의 이야기가 기대되지 않나요? 구독자님들, 보물섬의 5번째 인물은 바로 차강천이에요. 배우 우연히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대산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드라마의 거대한 뿌리 같은 존재죠.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로 주변을 장악하는 인물이에요. 차강천은 아들 없이 딸 둘만 둔 회장인데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 대산그룹의 운명을 흔들고 있어요. 차강천은 대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키운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이제 연로해서 경영의 한계가 왔어요. 서동주를 비서실 대외협력팀장으로 키우며 오른팔처럼 여겼지만 그의 숨은 야망은 감지하지 못했죠. 딸 차덕희는 허일도와 결혼했고 손녀 연남은 여미철의 아내예요. 하지만 차강천은 가족보다 대산을 더 소중히 여기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염장선과 허일도가 비자금 2조 원을 관리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차강천은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서동주가 비자금 때문에 제거당했다가 살아 돌아온 지금 차강천의 위치는 더 미묘해졌어요. 그는 대산의 비밀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선택할까요? 염장선의 충성심을 믿을지, 흔들리는 허일도를 붙잡을지, 아니면 서동주의 능력을 다시 활용할지. 이 노회한 회장의 머릿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차강천의 결정 하나가 대산그룹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순간이에요. 구독자님들, 보물섬 6번째 인물은 차덕희예요. 배우 김정란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대산그룹 회장 차강천의 딸이자 허일도의 아내로 가족과 권력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인물이에요. 차덕희는 겉으론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속으론 대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단호하죠. 차덕희는 차강천의 딸로 태어나 대산그룹의 중심에 서 있어요. 허일도와 결혼하면서 대산 일족의 일원이 됐고 딸 여은남을 낳았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아요. 여은남이 허일도가 신아버지를 죽이고 자신과 결혼했다고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가족의 비극과 오해는 차덕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차강천이 연로해지면서 대산의 권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차덕희는 남편 허일도와 함께 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염장선의 뜻을 따르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차덕희는 대산의 안정과 권력을 지키는데 깊이 관여하지만 딸 여은남의 복수심과 서동주의 귀환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허일도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염장선의 냉혹한 계획에 끝까지 동조할까요? 과연 차덕희는 가족의 평화를 택할지, 대산의 미래를 위해 모두를 희생할지, 그녀의 다음 선택이 드라마의 흐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님들, 보물섬의 7번째 인물은 화태윤이에요. 배우 윤상현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허일도와 차덕희의 아들로 대산그룹의 젊은 피죠. 화태윤은 아버지 허일도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효심 깊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은 음악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며 흘러가서요. 허태윤은 미국 유학 간 누나가 남긴 바이올린을 만지작거리다 남다른 재능을 발견했어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겠다고 꿈꿨지만 대학 진학 앞두고 아버지가 경영학이나 인문학을 원하자 결국 바이올린을 포기했죠. 대신 역사학과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지만 가족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참 애틋하죠. 허태윤은 신입사원 시절부터 대산과 저택을 드나드는 서동주와 친하게 지냈어요. 서동주가 결혼식에서 신부를 위해 바이올린 독주곡을 연주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태윤이 직접 연습을 도와줬죠. 그때 서동주가 사랑하는 여자라며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연남이었어요. 허태윤은 은남이 대산그룹 손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서동주와 사귀는 걸 알면서도 둘을 응원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유일한 친구였죠. 서동주가 제거당하고 돌아온 지금 허태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버지 허일도를 따라 대산의 비밀을 지킬까요? 아니면 친구 서동주의 복수를 돕게 될까요? 이 따뜻한 바이올리니스트의 마음이 드라마를 어떻게 흔들지 기대되지 않나요? 구독자님들, 보물섬 8번째 인물은 여순우예요. 배우 주상욱이 특별 출연으로 연기하는 이 캐릭터, 차덕희의 첫 남편이자 여은남의 친아버지로 드라마의 비극적인 과거를 품고 있죠. 짧지만 강렬한 등장으로 시청자 마음을 흔들 인물이에요. 여순우는 젊은 시절 허일도, 강성과 함께 학생 운동을 했던 열정적인 동지였어요. 정의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던 그는 차덕희와 결혼하고 여은남을 낳으며 따뜻한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여은남이 어릴 때 갑작스런 사고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숨겨진 음모였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연남은 허일도가 아버지를 죽이고 차덕희와 결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오해가 여순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죠. 여순호가 떠난 후 허일도는 차덕희와 재혼하며 대산그룹 일족에 들어갔어요. 그의 죽음은 차덕희와 연남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서동주의 귀환과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여순호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이열을 운동가의 죽음 뒤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주상욱의 특별 출연이 이 비극에 어떤 빛을 던질지 기대되지 않나요? 구독자님들, 보물섬 9번째 인물은 차국희예요. 배우 홍수현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차강천 회장의 둘째 딸이자 차덕희와 기동갑 동생이에요. 차국희는 뇌와 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생각나는 걸 그대로 내뱉는 성격이에요. 본인은 솔직하고 투명하다고 자평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죠. 더 심한 말을 들을까봐 다들 참는 거예요. 차국희의 탄생은 드라마 그 자체였어요. 차강천은 딸만 낳아 아내와 잠자리를 꺼렸지만 아들 태몽을 꾸고 낳은 게 차국희였죠. 전국 5대 사찰 큰스님과 강남교회 목사 사모까지 아들이다라고 점쳤는데 딸로 태어났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자라며 은근히 구박받았죠. 그럼에도 차국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산 회장이 되겠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아요. 수시로 내가 대산을 맡아야지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서동주와의 관계도 흥미로워요. 차국희는 진즉부터 동주를 점 찍어놓고 넌 내 밑에서 일해야 해라고 생각했지만 동주가 말을 안 들으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해요. 서동주의 야망과 차국희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긴장이 흐르죠. 과연 차국희는 대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동주와의 싸움에서 밀릴까요? 이 솔직한 둘째 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지 않나요? 보물섬 9번째 인물은 김도수예요. 김도수는 하수호가 연기하는 인물로 대산병원 신경외과의 과장입니다. 그는 차국희의 남편으로 대학 1학년 축제에서 의대 동기의 파트너로 온 차국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파트너를 버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도수는 가정다감하고 신중한 태도로 환자를 돌보며 병원 내에서 많은 인기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따뜻하고 배려가 깊어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의사입니다. 그는 차강천과 허일도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강천은 그를 맞사위로 여기며 허일도는 김도수와의 친밀한 관계를 부러워합니다. 차강천이 허일도를 자네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김도수에게는 친근하게 도수야라고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운 사이임을 나타냅니다. 보물섬 10번째 인물은 지영수예요. 지영수는 보지원이 연기하는 인물로 베이커리 카페 빵집 의사장이자 빵셰프입니다. 공중파 인기 아나운서 출신인 그는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지영수는 차강천 회장의 생일 행사에서 차국희의 요청으로 진행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차강천에게 자작시를 낭독하며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고 이후 차강천의 여자친구가 됩니다. 이 사건은 지영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며 그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차덕희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차덕희는 아들을 지우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던져줍니다. 이에 지영수는 돈을 돌려보내고 정자기증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내어 차덕희를 안심시키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결국 비밀스럽게 아들 지선우를 낳으며 모성애와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지영수는 동주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동주를 만나면서 그녀의 감춰졌던 욕망이 서서히 드러나고 아들 지선우가 자라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영수는 차강천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차강천의 유일한 아들이 지선우이고 난 그 아이의 애미다으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지영수는 모성과 사랑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갑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드라마의 주요 테마인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만들며 지영수 캐릭터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라는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물섬 11번째 인물은 지선우예요. 차우민이 연기하는 인물로 차강천의 혼외자이자 지영수 아나운서의 아들입니다. 그는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 청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놀다가 정학을 맞는 사건을 겪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가족 환경에서 오는 반항심을 반영합니다. 지선우는 공부를 그만두고 엄마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일하게 되며
일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폭주를 즐기며 스릴을 추구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젊음과 자유를 만끽하려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는 또한 동주와의 은밀한 대화를 나눈 후 동주를 쫓아가 신나는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지선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동시에 동주와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강천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미혼모의 아들이었던 과거에서 대산그룹의 상속자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되자 신이 납니다. 그는 차덕희를 누나라고 부르고 허일도를 매형, 허태윤을 조카라고 부르며 새로운 신분 변화를 즐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에게 큰 자부심과 함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지선우는 차강천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차강천을 서운하게 만드는 복잡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지선우는 때때로 망나니처럼 행동해 대산과 일족을 놀라게 하지만 동주가 타이르면 얌전해지는 서동주 바라기 의연모를 보이며 내면의 불안정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과 행동은 지선우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주며 드라마의 흥미로운 전개를 이끌어갑니다. 보물섬 위 12번째 인물은 공정자예요. 공정자는 배우 서경화가 연기하는 인물로 대산가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중추적인 존재입니다. 그녀는 우아함과 기품, 그리고 절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대산가의 전통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공정자는 대산가에서 살면서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녀의 존재는 대산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은 자던 침대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것, 즉 고종명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대산가의 일원으로서 충실하게 살아온 삶을 의미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바람을 반영합니다. 공정자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대산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차강천의 아내인 우성숙은 시집올 때부터 건강이 약해 공정자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우성숙이 시아버지인 차대복 회장은 며느리를 위해 회장실 직원이었던 공비서를 대산가의 집사로 일하게 하며 공비서는 우성숙이 건강을 보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정자는 공비서가 대산가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서 그를 통해 대산가의 모든 일이 원활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중 공비서에게 성현이라는 이름이 불쑥 들리게 됩니다. 이 순간 공정자는 자신이 심연 깊숙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살아나면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공비서를 올무처럼 목죄며 진실을 밝혀내려는 신문을 시작하는데 특히 그 이름의 주인공이 서동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공정자는 과거의 상처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대산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고뇌에 빠집니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감은 드라마의 주요 테마와 맞물려 공정자의 캐릭터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녀의 품격 있는 모습 뒤에는 숨겨진 비밀과 갈등이 존재하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공정자는 대산가의 안살림을 책임지며 가족의 비밀과 과거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며 그녀의 복잡한 감정선은 드라마의 흥미로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물섬 위 13번째 인물은 개성댁이에요. 개성댁은 이선희가 연기하는 인물로 대산가의 참모이자 친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셰프보다 6살 연상인 아내로 그의 곁에서 가정을 돌보고 요리를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개성댁은 10대 때 가족들과 함께 탈북하여 생존을 위한 험난한 여정을 겪었습니다. 산전수전의 경험을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30이 다 되어 남한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의 강한 의지와 생명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며 그녀의 캐릭터에 무게감을 더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후 어리숙한 도셰프를 쫓아다니며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개성댁은 자신이 개성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사실 개성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식을 떠올릴 때 개성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개성댁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녀가 대산가에서 대중의 인식을 활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개성댁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를 홍콩에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도셰프와 함께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강한 모성애와 헌신을 드러내며 드라마의 감정적 깊이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개성댁은 단순히 대산가의 요리사로서의 역할을 넘어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드라마의 여러 갈등과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보물섬 위열 세 번째 인물은 도 셰프예요. 도 셰프 도재필은 송진우가 연기하는 인물로 대산가의 주방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로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이 거의 비슷한 기간이 지나면서 양쪽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재필의 꿈은 통일로의 건물을 지어 개성식 백반집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북한의 전통 음식을 남한에서도 알리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대산가의 주방에서 자신의 요리 실력을 발휘하며 개성식 요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차강천이 자주 가는 청담동의 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잘 담는 주방 보조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담은 깍두기는 개성 사람인 차강천의 모친의 손맛 그대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요리 실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솜씨는 그가 대산가에 스카웃되는 계기가 되며 동주가 도재필을 꿰어내어 대산가의 셰프로 영입하게 됩니다. 도 셰프는 대산가의 주방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하며 음식에 대한 열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요리를 합니다. 그의 캐릭터는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적인 존재로 드라마의 중요한 주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도재필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삶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담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보물섬 위열 네 번째 인물은 강성이에요. 강성은 김학선이 연기하는 조경기사로 강희연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허일도의 친구이자 학생운동 동지였으며 과거의 동지애를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일도가 친구들을 밀고했다는 사실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후 은남의 아비인 여순우의 중재로 두 사람은 겨우 관계를 회복하게 되지만 허일도가 검사 염장선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강성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강성은 조경회사에서 일하면서 전국의 토목 및 건설 현장에서 조경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성회마을 성당의 재건축에도 참여하며 꽃과 나무, 조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의 누나인 아네스 수녀와의 관계는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네스 수녀와의 우연한 만남은 동주가 과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며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강성의 캐릭터는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조경기사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가족과 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며 드라마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성의 내면적 갈등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물섬 위 15번째 인물은 강희연이에요. 강희연은 배우 노수산나가 연기하는 대산병원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녀는 허일도의 친구인 강성의 딸로 아버지의 인맥이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대산병원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노력, 그리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강희연은 신경외과 과장인 김도수와 함께 차강천의 치매 증상을 공유하며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가 기억을 잃고 대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가 담당 의사가 됩니다. 강희연은 최면 치료에 대한 공부도 했으며 이를 통해 동주의 기억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허일도가 동주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 치료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하자 강희연은 동주를 최면 치료하며 그의 심연 속에 숨겨진 과거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희연은 단순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넘어 동주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접근과 인간적인 따뜻함은 동주가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야기에 감정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강희연의 캐릭터는 의료 전문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우러져 드라마의 중심 인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물섬 위 16번째 인물은 여미철이에요. 여미철은 배우 권수현이 연기하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복잡한 배경과 감정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그는 염장선의 조카이자 여운남의 남편으로 가족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법학 박사인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여미철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보도록 유도했으며 그 중에서 럭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등학생 시절 동주가 럭비를 하러 전학 오면서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되지만 동주가 감독에게 배우라는 말을 듣고부터 여미철은 동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큰아버지 염장선의 힘을 빌려 동주를 퇴학당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미철은 자신의 선택이 항상 올바른 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서동주 같은 시답잖은 놈들이랑 어울리며 살래? 법대 가서 검사가 되려고 심각하게 물었을 때 그는 검사라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맞이한 가장 큰 보람은 재계사회 대상그룹의 손녀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은남과의 만남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느끼지만 은남이 결혼 전에 동거했던 동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유미철은 동주와의 과거를 통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은남이 자신을 선택했으므로 동주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자신이 승자라고 믿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내면의 갈등은 그를 더욱 복잡한 캐릭터로 만듭니다. 여미철의 이야기는 드라마 내에서 갈등과 긴장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그의 선택과 행동은 주변 인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물섬 의 17번째 인물은 성보연이에요. 성보연은 드라마 보물섬에서 이항나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염장선의 아내이자 강한 모성애를 지닌 인물입니다. 남편인 염장선이 무정다증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이후 그녀는 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화제로 올리지 않으며 남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줍니다. 성보연은 남편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대신 여미철을 데려와 키우며 그를 검사로 만드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는 여미철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며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또한 성보연은 동주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으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사건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드라마 내에서 가족과 과거의 상처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그녀의 경험과 감정은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성보연이 캐릭터는 강한 모성과 지혜를 지닌 인물로 주변 인물들에게 따뜻한 영향을 끼치며 드라마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내면적 갈등과 성장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드라마의 중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보물섬 위 18번째 인물은 천구고예요. 천구호는 배우 주현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염장선의 비서이자 경호원입니다. 그는 염장선이 국정원에서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이후 그의 신뢰를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염장선이 국정원을 그만둘 때 그는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천구호에게 함께 나올 것을 제안합니다. 천구호는 국정원에서 정년까지 다닐 경우 받을 수 있는 월급과 퇴직연금의 5배가 넘는 현금을 받고 염장선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염장선의 지원과 보호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집과 차, 가족의 안위 모두가 염장선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염장선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주가 대산그룹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염장선의 지시로 동주의 뒤를 캐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천구호가 염장선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며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구호는 염장선의 오른팔로서 그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의 충실함과 헌신은 때로는 도덕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염장선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히게 됩니다. 천구호의 캐릭터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드라마의 다양한 테마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보물섬의 19번째 인물은 배원대예요. 배원대는 배우 이유준이 연기하는 캐릭터로 항구수산물하육장에서 일하는 잡부입니다. 그는 어촌에서 돈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며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으나 병원의 비리를 내부 고발한 후 앙심을 품은 병원 측의 무고로 인해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원대는 남해 어촌에서 장일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는 그를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며 그의 삶은 끊임없는 위기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배원대는 동주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주가 총에 맞아 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를 구해내는 사건은 드라마의 주요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배원대는 단순한 잡부 이상의 존재로 그의 선택과 행동은 다른 인물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캐릭터는 희망과 절망이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드라마 내에서 중요한 감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원배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물섬 위 20번째 인물은 명태금이에요. 명태금은 배우 공지호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세운상가의 서울악기 사장입니다. 그는 일제강 점기 때부터 이어온 100년 가업을 물려받은 사채업자 명보의 4대 사채업자로 악기 상사를 운영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뺑기라는 복잡한 과거를 지닌 인물입니다. 명태금의 아버지 명평석은 기업 인수합병에 개입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며 이후 감옥살이의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아버지의 돈 심부름을 하던 명태금은 결국 가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의 과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가업을 물려받기 전 그는 BP 블랙 펌프킨 검은 호박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해커로 활동했습니다. 이 해킹 실력은 후에 동주를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주와의 인연은 피마담이 운영하는 아이리스에서 시작됩니다. 피마담은 룸살롱 고객 중고에게 사채가 필요한 기업인들에게 명보의 사채를 연결하며 그 과정에서 동주와 명태금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자인 동주와 중학교 자퇴자인 명태금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 동갑내기로서 서로 통하는 친구가 됩니다. 명태금의 캐릭터는 드라마 내에서 복잡한 인물로 그의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어 흥미로운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해킹 능력과 사채업자라는 이중적인 면모는 이야기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주와의 우정은 그에게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보물섬 위 20번째 인물은 아네스 수녀예요. 아네스 수녀는 한지혜가 특별 출연하는 캐릭터로 성회동 성당의 수녀이자 동주의 누나입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는 인물로 꽃, 나무, 산, 호수 등을 좋아하며 꽃꽂이 강사 자격증과 조경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네스 수녀는 우연히 성당에 나가게 되면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그 경험을 통해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동주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더욱 깊어지며 동주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로 인해 살아났기 때문에 동주에게 무조건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동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가족애와 헌신의 상징입니다. 아네스 수녀는 드라마 내에서 동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자연에 대한 애정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이야기에 감정적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독자님들, 이제까지 주요 인물들을 쭉 살펴봤죠. 이 드라마의 배우 라인업은 정말 화려합니다. 지금 방영 중인 상황에서 이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매주 눈을 뗄 수 없는데 아직 이야기가 많이 남았다는 게 더 설레요. 이 배우들이 앞으로 어떤 연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보물섬에 대한 기대감을 풀어볼게요. 먼저 박형식의 서동주, 잘생긴 외모에 몸까지 완벽한 이상무, 지역을 잃고도 천재적인 툰으로 복수를 시작했죠. 박형식은 로맨티스트와 야심가의 양면을 섬세하게 그리며 몰입감을 주는데 앞으로 서동주가 대산그룹을 삼키려는 야망과 연남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할 때 어떤 눈빛을 보여줄지 기대돼요. 특히 고문 장면에서의 처절한 연기는 박형식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 배우가 후반부에 감정 폭발을 터뜨리면 정말 소름 돋을 거예요. 염장선 역의 허준호는 냉혈한 배우로 완벽했어요. 차가운 눈빛과 낮은 톤의 목소리로 대산의 비밀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이 배우의 내공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앞으로 염장선이 서동주의 귀환에 맞서 어떤 계략을 펼칠지, 허준호 특유의 카리스마가 어디까지 폭발할지 기대됩니다. 특히 허율도와의 갈등이나 비자금 2조 원을 둘러싼 반전이 터질 때 그 묵직한 연기가 드라마를 더 깊게 만들 거예요. 허율도 역의 이혜영은 흔들리는 인간미를 잘 살렸죠. 서동주를 쏘고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은 이혜영의 디테일한 연기 덕분이에요. 앞으로 허율도가 염장선과 차강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아들 허태윤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궁금해요. 이혜영이 감정선을 더 깊이 파고들면 이 캐릭터가 드라마의 감동 포인트가 될지도 몰라요. 연남 역의 홍화연은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는 손녀로서 눈물 연기가 압권이었어요. 서동주와의 과거를 떠올리며 보여줄 애틋함과 허율도를 향한 증오가 뒤섞일 때 홍화연의 연기가 얼마나 강렬할지 기대돼요. 연남이 대산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서동주와 재회하는 장면에서 이 배우의 감성이 터지면 시청자들 눈물샘 자극 확정이죠. 차강천 역의 우현은 노회한 회장의 위엄을 잘 보여줬어요.
연로하지만 권력을 놓지 않는 모습에서 오전의 중후한 연기가 빛났죠. 앞으로 차강천이 서동주와 딸들 차덕희, 차국희를 어떻게 다룰지, 비자금의 진실을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우연히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보여줄 연기는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예요. 차덕희 역의 김정란은 차가운 아내와 어머니의 양면을 섬세하게 그렸어요. 허일도와 연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김정란의 내공 덕분이죠. 앞으로 차덕희가 대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순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될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돼요. 김정란의 연기가 드라마에 긴장감을 더할 거예요. 허태은 역의 윤상현은 따뜻한 바이올리니스트 아들로 신선했어요. 서동주와의 우정과 아버지 허유도를 향한 효심을 윤상현이 자연스럽게 풀어냈죠. 앞으로 허태윤이 대산의 비밀에 얽히며 음악을 다시 잡을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싸울지 궁금해요. 윤상현이 감정 연기를 터뜨리면 이 캐릭터가 큰 반향을 일으킬지도요. 여순호 역의 주상욱은 특별 출연으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학생 운동가의 열정과 비극적인 죽음은 주상욱의 묵직한 연기로 기억에 남았죠. 플래시백으로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연남과 차덕희의 과거를 풀어내며 드라마의 깊이를 더할 거예요. 주상욱의 연기가 후반부 떡밥 회수에 큰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차국희 역의 홍수연은 솔직한 둘째 딸로 매력을 뿜었어요. 뇌와 입이 동시에 움직이는 성격을 홍수연이 코믹하면서도 날카롭게 살려냈죠. 앞으로 차국희가 대산 회장 자리를 노리며 서동주와 대립할 때 이 배우의 독특한 에너지가 폭발할 거예요. 홍수연이 보여줄 야망과 갈등 연기가 드라마의 재미를 더할 겁니다. 김도수 역의 하수호는 대산병원 신경의과 과장으로 따뜻한 매력을 보여줬어요. 차국희의 남편으로 차강천과 헐도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하수호의 다정한 연기가 가족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줄지도 몰라요. 지영수 역의 도지원은 빵 셰프이자 차강천의 여자친구로 강렬한 변화를 겪었죠. 차덕희와의 대립과 아들 지선우를 지키는 모습에서 도지원의 모성 연기가 감동을 줄 거예요. 지선우 역의 차우미는 반항적인 혼외자로 신선했어요. 차강천의 아들임을 알게 된 후 상속자로 변할 때 차우민의 젊은 에너지가 드라마의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공정자 역의 서경원은 대산가의 품격을 지키는 중추로 우아함을 보여줬죠. 성현 비밀이 드러날 때 서경화의 고뇌 연기가 긴장감을 더할 거예요. 개성댁 역의 이선희는 탈북 참모로 강한 생명력을 그렸어요. 가족을 위한 헌신과 개성식 요리에서 이선희의 따뜻한 연기가 감동을 줄 겁니다. 도셰프 송진우는 대산가 주방 책임자로 고향 그리움을 담았죠. 통일로 백반집 꿈을 이루려는 모습에서 송진우의 진솔한 연기가 돋보일 거예요. 강성 역의 김학선은 학생운동 동지로 과거의 상처를 잘 표현했어요. 허리도와의 갈등 해소 과정에서 김학선의 묵직한 연기가 깊이를 더할 겁니다. 강희연 역의 노수산나는 신경과 전문의로 전문성을 보여줬어요. 서동주의 기억 회복을 돕는 장면에서 노수산나의 따뜻한 연기가 감동 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미철 역의 권수현은 검사로서 복잡한 감정을 그렸죠. 서동주와 연남 사이에서 갈등할 때 권수현의 내적 연기가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할 겁니다. 성보연 역의 이항나는 염장선의 아내로 모성애를 잘 살렸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할에서 이항나의 지혜로운 연기가 감정을 터뜨릴 거예요. 천구호 역의 주연우는 염장선의 충직한 비서로 긴장감을 줬어요. 서동주와의 대립에서 주연우의 강렬한 연기가 액션과 갈등을 더할 겁니다. 배원대 역의 이우주는 동주의 생명의 은인으로 인간미를 보여줬죠. 과거 비리 폭로 진실이 드러날 때 이우준의 연기가 감동을 줄 거예요. 명태금 역의 공지호는 사채업자와 해커의 이중성을 잘 그렸어요. 서동주를 돕는 장면에서 공지호의 독특한 연기가 반전을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니스 수녀 역의 한지혜는 동주의 누나로 따뜻함을 줬어요. 가족애를 풀어내며 한지혜의 감성 연기가 드라마의 여운을 남길 거예요. 구독자님들, 보물섬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배우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연기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비자금, 복수, 가족의 비밀이 얽히며 더 강렬한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박형식의 처절한 복수극, 허준호의 차가운 계략, 김정란의 감정 폭발까지 기대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은 어떤 배우의 연기가 가장 기대되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자님들, 앞서 보물섬 배우들의 연기 기대감을 쭉 풀어봤죠? 이제 남은 20분은 여러분이 아직 모를 수도 있는 보물섬의 세계관과 캐릭터 귀시야기를 깊이 파헤쳐 볼게요. 방영 중인 이 드라마 대산그룹과 비자금의 실체는 뭘까? 캐릭터들 뒤에 숨겨진 비밀은 뭘까? 제가 정리한 정보와 약간의 뇌피셜로 1시간 꽉 채워드릴 테니 편히 앉아서 같이 탐구해 봅시다. 먼저 보물섬 위중심 축인 대산그룹부터 뜯어볼까요? 대산은 재계 4위로 설정된 거대 기업이에요. 드라마에서 보면 에너지 사업과 정치 비자금이 언급되는데 이게 뭘 뜻할까요? 대산그룹은 아마 석유, 전력, 신재생 에너지 같은 산업을 다루는 컨글라머러트 복합 기업일 가능성이 커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업은 삼성, 현대, SK, LG 같은 느낌에 살짝 못 미치는 규모일 거예요. 자산 규모로 치면 100조 원대, 직원 수는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비자금 2조 원은 뭐냐고요? 이건 대산이 정부와 결탁해 에너지 사업, 특별예산을 빼돌린 돈이에요. 현실로 따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경제나 탄소 중립 프로젝트에서 예산을 슬쩍 빼내 스위스 계좌에 숨긴 거죠. 2조 원이면 2025년 환율로 약 15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돈이 정치인 뇌물, 대산 내부 권력 싸움, 해외 투자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드라마의 스케일이 확 커지죠. 서동주가 이 비밀번호를 쥐고 있었으니 제거당한 것도 이해가 가요. 대산그룹의 실체를 알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권력 다툼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대산이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 수 있었다면 정치권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서동주의 대관 업무질, 거버먼트 릴레이션십가 핵심인데 이건 입법, 국회, 사법, 법원, 행정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스트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원들 매수하고 법원에서 소송 걸리면 판사들 손보고 정부 예산 배정받으려면 공무원들 포섭하는 거죠. 서동주가 포토메모리와 수학 천재라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완벽히 관리했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염장선과 여미철 검사 이 나오는 걸 보면 사법부까지 얽힌 거대한 판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 배우들의 연기가 더 빛날 거예요. 이제 캐릭터들의 숨겨진 귀시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방영 중이라 풀리지 않은 떡밥 많죠. 제가 뇌피셜로 좀 채워봤어요. 여순우의 죽음, 여순우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정말 사고였을까요? 학생운동 동지였던 허율도와 강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염장선이 검사로 등장한 걸 보면 음모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여순우가 대산의 초기 비자금 계획을 반대하다 제거당한 걸까요? 차덕희가 재혼한 속사정도 궁금해요. 주상욱의 플래시백 연기가 이 비밀을 풀어줄 거예요. 공정자의 성현 비밀, 공정자가 성현이란 이름에 불안해했죠. 이게 서동주와 연결된다면 제가 생각한 뇌피셜은 성현 이 서동주의 본명이나 과거 이름일 가능성, 공정자가 대산가에서 서동주의 출생 비밀을 숨겼다면 그녀의 고뇌 연기가 드라마 후반부를 뒤흔들 거예요. 염장선의 과거, 염장선이 국정원 출신이라는데 왜 대산으로 옮겼을까요? 국정원에서 비자금 관련 스캔들을 덮으려다 쫓겨난 걸지도 몰라요. 천구호를 데려온 것도 그때의 충성심 때문일 거예요. 허준호가 이 과거를 연기하면 염장선의 냉혹함의 깊이가 더해질 겁니다. 지영수와 차강천, 지영수가 차강천의 여자친구가 된 계기가 생일 행사였죠. 하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차덕희가 협박한 걸 보면 지영수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도지원과 우연의 연기가 이 관계의 진실을 풀어내면 반전 요소가 될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드라마 속 디테일도 흥미로워요. 화태윤의 바이올린은 가족 화합을 상징하는 걸까요? 누나가 남긴 그 악기가 허일도와 차덕희의 갈등을 풀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개성댁과 도셰프의 요리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걸까요? 개성식 백반집 꿈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런 디테일을 배우들이 연기로 살려내면 드라마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개를 뇌피셜로 상상해 볼게요. 서동주가 기억을 되찾고 대산을 장악하려 하면 염장선과 여미철이 법과 계략으로 막아설 거예요. 여은남이 허율도를 무너뜨리려 하면 차덕희와 차국희가 대산을 지키기 위해 자매 동맹을 맺을지도요. 지선우가 상속자로 나서면 대산가는 혼란에 빠지고
공정자의 비밀이 터지며 모든 관계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이 복잡한 판을 배우들이 어떻게 풀어낼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보물섬의 세계관과 뒷이야기 어땠나요? 대산그룹과 비자금의 실체, 캐릭터들의 숨겨진 비밀까지 여러분은 어떤 뒷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보물섬 이야기는 장소가 캐릭터만큼 중요해요. 주요 장소를 살펴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볼게요. 대산과 저택, 사강천과 대산 일족이 사는 이곳.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가 특징이에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는 대산의 권력을 보여주죠. 공정자가 안살림을 책임지는 공간인데 이 저택에서 비자금 비밀이 터지면 가족 간 갈등이 폭발할 무대가 될 거예요. 서동주가 돌아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대산병원은 김도수와 강희연이 일하는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이에요. 하얀 복도와 첨단 장비는 대산의 부와 전문성을 상징해요. 서동주가 기억을 잃고 입원했을 때 이곳에서 치료받았죠. 강희연의 최면 치료 장면이 여기서 펼쳐질 테니 병원 세트가 감정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배원배의 과거비리도 이 병원과 연결될지도요. 빵집 지영수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예요. 따뜻한 조명과 빵 냄새가 나는 이곳은 차가운 대산가와 대조되죠. 지선우가 여기서 일하며 반항심을 다스리는 공간인데 차강천과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기도 해요. 이 빵집에서 지영수가 차덕희와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면 드라마틱할 거예요. 성회동 성당은 아네스 수녀와 강성이 얽힌 장소예요. 나무 벤치와 스테인드 글라스는 평화와 구원을 상징하죠. 동주가 과거를 알아가는 단서가 여기서 나올지도 몰라요. 강성과 아네스의 대화가 이 성당에서 펼쳐지면 감동적인 플래시백이 될 거예요. 청감동 국밥집. 보셰프가 깍두기를 담갔던 곳이에요.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국밥 그릇은 대성대과의 통일 꿈을 암시해요. 차강천이 자주 오던 이곳에서 도셰프가 대산가로 스카웃됐죠. 앞으로 동주와 도셰프가 여기서 다시 만나면 따뜻한 장면이 나올지도요. 이 장소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캐릭터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배우들이 이 세트에서 연기할 때 어떤 디테일이 더 드러날지 기대돼요. 보물섬은 눈으로 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어요. 캐릭터별 패션 스타일을 뜯어보며 배우들이 어떻게 캐릭터를 살렸는지 살펴볼게요. 서동주 대산그룹 상무답게 깔끔한 맞춤 슈트 차림이에요. 검정과 네이비톤의 은은한 체크 패턴. 넥타이는 항상 단정하게 매죠. 기억 잃은 뒤엔 살짝 풀어진 셔츠로 흔들리는 내면을 보여줬어요. 박형식의 훤칠한 피지컬이 슈트를 더 빛나게 하죠. 염장선은 차가운 권력자의 느낌 그대로 무겁고 어두운 코트와 정장이 줄을 이뤄요. 회색 트렌치 코트의 블랙 터틀넥은 그의 냉혹함을 강조하죠. 허준호의 중후한 분위기가 패션과 딱 맞아요. 연남은 대산 손녀이자 여미철 아내로 명품 룩이 눈에 띄어요. 샤넬 재킷, 구찌 백, 하이힐로 세련미를 뽐내지만 과거 서동주와의 회상 장면에선 청바지의 니트로 순수함을 보여줬죠. 홍화연의 우아한 자태가 패션을 완성해요. 차강천은 회장답게 클래식한 정장과 지팡이가 트레이드마크예요. 은빛 머리와 잘 어울리는 감색 정장에 고급 시계로 권위를 드러내죠. 우연의 노련한 이미지가 이 스타일의 깊이를 더해요. 차국희는 과감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빨간 블레이저나 비대칭 드레스로 당찬 성격을 보여줘요. 홍수연의 밝은 에너지가 패션에서 터지죠. 지영수는 빵집 사장답게 앞치마와 편안한 셔츠, 청바지가 기본이에요. 차강천과 만날 땐 플라워, 원피스로 여성스러움을 더했죠. 도지원의 따뜻한 매력이 스타일에 녹아있어요. 지선우는 반항적인 10대답게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 스니커즈 룩이에요. 오토바이 탈 때 입는 가죽 재킷은 자유로움을 상징하죠. 차우민의 풋풋함이 이 패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패션은 캐릭터의 성격과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배우들이 이 스타일을 소화하며 드라마의 분위기를 더 살려주고 있죠. 이제 캐릭터들의 내면을 MBTI로 풀어볼게요. 방영된 모습 기반으로 제가 상상해본 유형이에요. 맞는지 같이 고민해봅시다. 서동주는 INTJ의 전략가, 천재적인 두뇌와 야망, 감정을 잘 숨기는 성격이 딱 INTJ예요. 비자금을 관리하고 복수를 계획하는 모습은 전략적인 사고의 전형이죠. 연남 앞에선 감정이 드러나지만
그마저도 계산된 선택일지도와 연장선은 ENTJ 지도자의 냉혹하고 권력 중심적인 리더, ENTJ 맞죠? 대산의 비밀을 쥐고 모두를 통제하려는 모습이 이유형의 자신감과 목표 지향성을 보여줘요. 허준호의 카리스마가 딱 ENTJ 스타일이에요. 연남은 INFP 내향 감정,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면. 이상주의적인 인프 같아요. 서동주를 배신했지만 그 뒤에 후회와 눈물이 이유형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죠. 홍화연의 섬세함이 INFP에 잘 맞아요. 차강천은 ISTJ 현실주의자,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회장. ISTJ로 보입니다. 대산을 지키려는 책임감과 딸들에게 엄격한 태도가 이유형의 성실함과 질서, 사랑을 보여줘요. 우현의 묵직함이 ISTJ 느낌이에요. 차덕희는 ESTJ 관리자의 대산을 지키려는 실용적인 태도와 강한 통제력. ESTJ죠. 허일도를 압박하고 연남을 다독이는 모습이 이유형의 리더십과 현실 감각을 보여줘요. 김정란의 단호함이 딱이에요. 화태윤은 ENFJ 외교관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격. ENFJ 같아요. 아버지 허일도를 좋아하고 서동주를 돕는 모습이 이유형의 공감 능력과 사람 중심적인 면모를 드러내죠. 윤상현의 부드러움이 ENFJ에 어울려요. 지선우는 ESFP 연예인이 반항적이지만 자유로운 영혼. ESFP로 딱이에요. 오토바이 폭주와 서동주 따라가는 모습이 이유형의 즉흥성과 열정을 보여줘요. 차우민의 에너지가 ESFP 그 자체죠. MBTI로 보면 캐릭터들이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죠. 배우들이 이 성격을 어떻게 연기로 풀어낼지 더 기대돼요. 구독자님들, 보물섬의 패션과 MBTI 분석 어땠나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의 스타일이 마음에 드세요? MBTI 맞는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자님들, 보물섬 배우들에 대한 기대감, 드라마 배경, 패션과 MBTI까지 다뤘죠. 이번엔 보물섬 캐릭터들에게 어울릴 가상 테마곡을 상상해보며 드라마의 감성을 더해보겠습니다. 방영 중인 이 작품, 음악으로 캐릭터를 느끼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자, 이어폰 꽂고 같이 상상 시작합시다. 드라마의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제가 보물섬 캐릭터들에게 맞는 테마곡을 상상해봤어요. 장르와 분위기까지 제안할게요. 서동주, 기억의 파도의 기억을 잃고 복수를 다짐하는 서동주. 잔잔한 피아노 선율에 점점 고조되는 스트링이 어울려요. 내 안에 잠든 그림자. 다시 깨어나 같은 가사로 그의 처절한 야망을 담으면 딱이죠. 박형식의 깊은 눈빛과 맞물리며 감정이 폭발할 거예요. 염장선, 어둠의 건조와 냉혹한 배후 염장선은 무거운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제격이에요. 낮은 첼로와 타악기가 긴장감을 주고 모든 걸 내 손에 같은 가사로 권력욕을 표현하면 허준호의 카리스마가 더 돋보일 겁니다. 연남, 흩어진 꽃잎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는 연남. 어쿠스틱 기타와 플루트로 시작하는 포크곡이 어울려요. 너를 잃은 빈자리에. 바람의 날려 같은 가사로 그녀의 애틋함과 슬픔을 담으면 홍화연의 눈물 연기에 감성이 더해질 거예요. 차강천, 시간의 흔적 은오회한 회장 차강천은 클래식 스트링 앙상블이 맞아요.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얽히며 내가 쌓은 세상. 무너지지 않아 같은 가사로 권위와 연륜을 보여주죠. 우연의 중후한 목소리가 이 곡과 어우러지면 완벽할 거예요. 차덕희의 차가운 결심의 대산을 지키려는 차덕희. 쿨한 일렉트로닉 비트에 강렬한 신스 사운드가 어울려요. 내 선택은 후회 없어 같은 가사로 단호한 성격을 드러내면 김정란의 차가운 매력이 터질 겁니다. 허태윤, 바이올린의 약속. 따뜻한 바이올리니스트 허태윤은 솔로 바이올린 곡이 딱이죠. 부드럽게 시작해 점점 감정이 실리는 멜로디로 너를 위해 연주회 같은 느낌을 주면 윤상현의 온화한 연기의 깊이가 더해질 거예요. 지선우, 질주하는 바람의 반항적인 지선우엔 강렬한 록, 사운드가 어울려요. 전기기타 리프와 드럼 비트로 난 멈추지 않아 같은 가사 넣으면 오토바이 타는 차우민의 자유로운 에너지가 폭발할 겁니다. 구독자님들, 보물섬 캐릭터별 테마곡 상상 어땠나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의 테마곡이 제일 맘에 드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자님들, 보물섬 캐릭터들에게 어울리는 상징 동물을 상상해봤어요. 방영 중인 이 드라마, 배우들의 연기만큼 캐릭터 성격도 매력적이죠. 각 캐릭터를 동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지 같이 알아볼까요? 서동주, 독수리, 날카로운 두뇌와 높은 야망을 가진 서동주. 독수리가 딱이에요. 하늘을 장악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모습이 그의 복수심과 비자금 관리 능력을 보여주죠. 박형식이 연기할 때마다 독수리 같은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나요? 염장선, 늑대, 냉혹하고 무리를 이끄는 염장선은 늑대예요. 어둠 속에서 전략적으로 사냥하는 모습이 그의 권력욕과 계략을 상징하죠. 허준호의 차가운 눈빛은 늑대의 위협적인 분위기 그 자체예요. 여은남, 백조, 우아하지만 내면의 슬픔을 품은 여은남, 백조가 어울려요. 겉으론 고고해 보이지만 물밑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사랑과 복수 사이의 그녀를 닮았죠. 홍화연의 섬세한 연기가 백조의 아름다움을 더해요. 차강천, 사자, 대산의 왕인 차강천은 사자죠. 늙어도 위험을 잃지 않는 모습이 그의 권위와 가족 통제력을 보여줘요. 오전의 중후한 연기가 사자의 포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차덕희, 표범, 단호하고 민첩한 차덕희는 표범이에요. 조용히 움직이다 결정적 순간에 공격하는 스타일이 대산을 지키려는 그녀의 결심과 닮았죠. 김정란의 날카로운 눈빛이 표범 같아요. 허태윤, 사슴, 따뜻하고 온화한 허태윤은 사슴이에요. 평화로운 성격과 가족을 향한 헌신이 사슴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잘 맞죠. 윤상현의 미소가 사슴처럼 포근해요. 지선우, 말, 야생마, 자유롭고 반항적인 지선우는 야생마예요. 질주하며 얽매이기 싫어하는 모습이 오토바이 타는 그의 에너지를 보여줘요. 차우민의 생기발랄함이 야생마처럼 터지죠. 이렇게 캐릭터를 동물로 표현해보니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죠. 배우들이 이 동물들의 특성을 연기로 어떻게 살려낼지 더 기대돼요. 구독자님들, 보물섬 캐릭터들이 인생에서 따를 만한 저우명을 상상해봤어요. 방영 중인 이 드라마, 캐릭터들의 성격과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죠. 각 캐릭터에게 어울리는 한 줄 저우명을 붙여보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서동주, 복수는 나의 힘의 기억을 잃고도 야망을 잃지 않는 서동주. 이 저우명이 딱이에요. 복수심으로 대산을 뒤흔드는 그의 결심이 느껴지죠. 박형식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이 말이 들리는 듯해요. 염장선의 권력은 나의 그림자 냉혹한 배후 염장선. 권력을 쥐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성격에 맞아요. 그의 차가운 미소와 함께 이 저우명이 떠오르면 소름 돋죠. 허준호의 묵직한 존재감이 이걸 증명해요. 여은남, 사랑은 나의 상처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은남. 이 저우명이 그녀의 아픔을 담았어요. 서동주를 떠난 후에도 잊지 못하는 마음이죠. 홍화연의 눈물에서 이 말이 울려요. 차강천, 가문은 나의 유산의 대산을 지키는 회장 차강천. 가족과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에요. 늙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위엄이 이 저우명에 담겼죠. 오전의 중후한 연기가 이걸 살려요. 차덕희, 결정은 나의 운명, 단호하게 대산을 지키려는 차덕희. 후회 없는 선택을 중시하는 성격이에요. 허일도를 압박하며 나아가는 그녀의 강인함이죠. 김정란의 차가운 결의가 이 좌우명을 빛내요. 허태윤의 가족은 나의 멜로디의 따뜻한 바이올리니스트 허태윤. 가족을 향한 헌신이 이 저우명에 녹았어요. 아버지와 서동주를 잇는 그의 온화함이죠. 윤상현의 부드러운 미소에서 이 말이 들려요. 지선우, 자유는 나의 날개, 반항적인 지선우. 얽매이기 싫어하는 야생마 같은 성격에 어울려요. 오토바이를 타며 세상을 질주하는 그의 에너지가 담겼죠. 차우민의 생기가 이 좌우명을 터뜨려요. 공정자, 품격은 나의 방패, 대산가의 품격을 지키는 공정자. 이 저우명이 그녀의 신념을 보여줘요. 비밀을 감추며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죠. 서경화의 고고한 연기가 이걸 완성해요. 이 저우명들은 캐릭터의 핵심을 한 줄로 압축했어요. 배우들이 연기할 때 이 말이 떠오르면 더 감정이 실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물섬 노래 만들어봤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보물섬에 rockin' 우린 미션은 clear 기조원의 비밀 우린 탐험가 leader 박형식 스타일로 냉정하게 plan B 비자금 속 숨은 truth 우린 지금 standby 맵을 따라 움직여 심장이 boom boom 은밀한 세계 속 우리만의 숨숨 절대 악을 넘어 세상에 외쳐봐 보물섬의 주인공은 바로 나
보물섬 treasure right 우리만의 paradise 어둠을 뚫고 나아가 빛나는 미래를 찾아가 보물섬 it's our time 끝없는 adventure line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린 운명을 뒤집어 놔 treasure let's go adventure yeah treasure 우린 운명을 뒤집어 놔 Step back 연장선에 trigger like a maze 하지만 우리 팀은 다르게 blaze 한 발씩 다가가 빛을 따라 run 우린 never lose 이긴 자의 son 손을 잡아 우리 하나면 완벽해 모든 벽을 넘어 together every day 심장은 뜨겁게 우리 속도는 빠르게 This is our island 끝까지 달릴게 보물섬 treasure right 우리만의 paradise 어둠을 뚫고 나아가 빛나는 미래를 찾아가 보물섬 it's our time 끝없는 adventure line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린 운명을 뒤집어 놔 보물섬 우린 운명을 뒤집어 놔 Let's go find it now